그러면 자, 이 음양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진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음택이죠. 음택의 명당입니다. 음택의 명당을 했을 때 이 지표면에서부터 한자 두자 들어가서 하얗게 맥이 오고 있죠. 이 하얗게 맥이 와가지고 지금 이 부분 이 음택의 명당이 맺어졌을 때 제가 어떻습니까? 주변에 밝은 땅이다. 우리가 이 한자 두자만 파괴되면 이 하얗게 된 백토 있죠. 어르신이 이 백토를 고령토다, 좋은 옥이다요, 이런 백토만 나오면 좋은 명당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계신데, 우리가 명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명당은 주변과는 밝은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밝은 하얀색 흙이 나왔다. 그래서 이 하얀색 흙은요, 좀 보이시기에는 모르겠지만 비석피토와 같이 분가루 같은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 백토만 나와도 명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주변과는 현재 하얀색이 있으면 그 전부가 하얗습니다. 주변을 파봤을 때 그것과는 현재 다른 흙을 또 찾으시는 거고, 주변이 뻘겋게 나온다 그러면 뻘겋게 나온 산 중에 또 다른 색깔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상을 모셨을 경우에 여기서부터 지금은 단면적을 보니까 조상을 어디에다 모셔야 됩니까? 계란의 노른자죠. 계란의 노른자에다 모셔야 되는데, 제가 계란의 노른자를 팔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한 3자 정도 파면 계란의 노른자가 나오죠. 혹시 만약에 이 계란의 노른자를 다 파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당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산에 가가지고 묘를 쓰는데 보셨을 때 이 땅의 깊이를 제가 천심이라고 그럽니다. 땅의 깊이를 천심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깊이를 파고 조상을 모실까?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깊이를 파고 모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포크레인 기사 마음입니다. 예, 포크레인 기사가 많이 파고 싶으면 많이 파고 적게 파고 싶으면 적게 파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깊이를 알려고 그러면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계란의 노른자에다 모시기 때문에 계란의 껍질, 표토층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계란의 흰자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계란의 노른자에다 모시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 계란의 노른자 있죠? 그럼 이 계란 노른자를 다 파버리고 위에다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지가 않죠. 계란 노른자 안에가 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모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혹시 모르고 포크레인 기사가 파다 보니까 이 계란의 노른자하고 흰자 나오죠. 한 2자 이상 파니까 계란의 흰자가 나옵니다. 분가루 같은 흙이 나오다 보니까 이 자리가 명당이다 생각가지고 이 자리에다 조상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저희가 감봉을 당하는 겁니다. 모든 천지지구는 여기에가 기운에가 응집되는데 이 부분에다가 조상을 모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기운을 샌답니다. 기운, 100% 기운보다는 우리가 위에 있는 기운만 세기 때문에 그 발복이라는 게 조금 더 덜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란의 노른자에다 못 쓸 경우는 이렇게 흰자에다 써도 상관없는데, 모르고 포크레인 기사가 이 부분을 확 파버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노른자를 다 파버리고 이 밑에 계란의 흰자나 표토층에다 조상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명당이라지만 계란의 노른자를 다 파버리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팔 때도 깊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아시고 그를 파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계란에 흰자가 있을 때 이 계란의 노른자 정도를 파가지고 조상을 모시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사진도 방금 전에 보셨던 똑같은 게, 제가 이제 계란을 비유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계란의 노른자는 노란색, 계란의 흰자는 흰색이죠. 그러니까 명당을 파보면 분명히 흰색이 나오고 안에 노른자는 노란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계란에 비유했지 색깔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의 노른자, 노란색이 좋지만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표토층에 흙이 있고 계란에 이렇게 노른자가 있죠. 노른자가 있고 이 노른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요 밑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이 다시 위에 것 같이 표토층이 되죠. 그런 거 같이 꼭 계란 색깔과 같이 흰색이다, 노란색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빨간색의 계란 흰자가 빨간색이 될 수 있고 노른자가 노란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제가 음양 오행에 의해서 어떤 색깔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명당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변과는 현저히 밝은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자리도 똑같이 조상을 모시면 이 부분에다가 조상을 모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까지는 이제 음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음택이라면 이제 묘자리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묘자리보다는 이렇게 집터를 설명하는 걸 가장 좋게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집터를 가지고 설명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집이 있습니다. 똑같은 집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동양집을 짓고, 남양집을 짓고, 서양집을 지어가지고, 이 집을 뭐 10년, 20년 동안 살아가 보니까, 뭐 동양집을 지은 사람은 잘 되고, 남양집은 그저 그러고, 서양집은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동양집을 지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경험과학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묘자리라는 거는 지금 산에 가보시면 묘를 써가지고 잘못된 묘, 잘된 묘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묘를 관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양택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택과 음택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방금 전 그 차이점만 생각하신다면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음택을 공부하셔가지고 그 이론을 양택에 하시면 저희가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이 집이 좋은 집터다. 이 집이 좋은 집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 집에 살아봐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지켜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택을 가지고 양택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진은요, 제가 이제 양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밀양에 있는 영남루 사진입니다. 저희가 밀양 쪽 어떤 지도를 보고 선사들의 결록을 보고 밀양에 찾아가가지고 명당을 찾으러 갔는데, 저희가 영남루 지금 생각하면 알고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명당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 자리가 영남루가 있고 상당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니까 쟤네 지금 누각이 지금 여기가 영남루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3대 누각이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각은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요 바닥에 와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 바닥. 우리가 말한 양택의 명당이라는 거는 판판한 능선상에 어떻습니까? 밝은 흙이 깔아져 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누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비탈진 곳에 누각이 있고, 예전에는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소실되고 다시 지었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양을 좋아하죠. 남양으로 누각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판단하면 명당은 이 자리가 명당입니다. 이 자리가 명당이지 이렇게 조금 비탈진 이 자리는 명당이 아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바닥이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깔아져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명당은 밝은 흙이 깔아져 있는 거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방향이 어떻습니까? 방향이 이쪽 방향을 보고 지금 방향이 돼 있죠? 그런 것 같이 저희가 집이나 명당이랑 같은 경우는 집의 방향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와서는 아파트를 거르거나 집을 할 때 무슨 집을 좋아합니까? 남양집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양집을 선택하는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대가 적선을 해야지만이 남양집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남양집을 얻기가 어렵고 그 지형에 맞는 남양이 얻는다는 게 어렵다는 건데, 최근 들어와서는 무조건 남양집을 짓다 보니까 여러 피해가 생기는 거고, 자연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이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시면 집이 남양보다는 이쪽 방향, 슬쩍 틀어져 있죠. 이쪽 방향을 보고 집을 짓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남들은 그냥 마당이라고 지나만 다니는데 저희가 바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양택의 명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표면에 가깝게 명당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표면 바깥에 나와 있는 거고, 비가 오다 보니까 푸르게 이끼가 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비석빛도가 바닥에 전체가 한 200~300평이 깔아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 자리에 누각만 없다면 이 자리에가 집을 지면 상당히 큰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데 쓰고 있고요. 이 한쪽 규퉁에 보니까 상당히 그 신기한 그 표지판이 있는데 이 문구를 보고 상당히 저희가 의아하고,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은 저희 명당이라는 거는 밝은 땅인과 동시에 제가 우리나라의 명당은 90% 이상은 남아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공부하시다 보면 명당이라는 거는 능선에 있다, 밝은 땅에 있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론적으로는 뭐 비석피토다, 밝은 흙이다, 오색 찬란한 흙이다, 어머니의 품안같이 따뜻하고 좋은 흙이 나온다 그러고 말로만 그러지만은 저희가 묘를 쓰거나 했을 경우에 그 자리가 밝은 흙이 나온다 했고 명당이다. 까만 흙이나 농작물이 나올 수 있는 흙이 나온다 그러면 그 자리가 명당이 아니다. 그러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명당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명당은 90% 이상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90% 이상 비어있다 그러면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표지판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 표지판에 보시면 석화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석화는 영남로 경내 주변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그 형태가 국화꽃 모양의 군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으나 석재의 재질이 연한 납석으로 자연적인 영향에 의거 쉽게 부식 또는 훼손되기도 한다. 특히 비온 후에 그 자리가 선명하고 아름다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채로운 현상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럼 이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해둔 대로 이 자리는 뭐 우리나라의 최대 명당자리다. 양택의 명당이다. 이 자리에다가 집을 짓건 하면 천지의 기운을 받는다. 이런 말이 써있는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석화, 돌로 된 꽃이라고 써있죠. 그와 같이 명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명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석비토. 그러죠? 비가 안일비, 돌석, 또 안일비, 흑토 해가지고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죠. 그 때문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석재의 재질로 연한 납석으로 인한 자연적인 영향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석비토라는 거는 벗을 때 돌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사부를 하거나 발로 툭툭 치게 되면 분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쉽게 부식되고 훼손이 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비석비토를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겁니다. 돌과 납석과 같이 돌로 생겼지만은 자연적인 영향에서 쉽게 부식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석비토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서 뭐 국화꽃 모양이라고 써져 있죠. 석화, 꽃이나 국화꽃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명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에서 보면 명당은 꽃 모양으로 되어 있다. 태극 모양으로 되어 있다. 황금 나이테로 되어 있다. 뭐 찬란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직접 묘를 쓸 때 땅을 파봤는데 땅에서 꽃 모양이 나온다거나 태극무늬 이런 게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 영남로 가서 보면 표지판에 나오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보면 꽃 모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라 나옵니까? 비가 오고 나면 선명하고 아름다워서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명당의 어떤 기운이 비가 오므로써 어떤 천지 기운을 받아서 밝게 빛나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서라도 제가 명당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가 우리가 90% 이상이 남아있단 말이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